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이 우리 지역 김제에 있는데요. 이번에 폭우로 상당히 피해를 본 청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으로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과제동에서 그 대추방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2년차 농부 이기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입주할 때부터 약간 좀 준공이 좀 지연된 점 그런 부분이 좀 저희한테 좀 불편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누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그 여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지연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땐 저희가 여기가 과체동이거든요. 저기는 복합동이고 여기는 이제 토마토나 뭐 오이나 뭐 이렇게 심고 저기는 딸기라든지 엽채류 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랑 저기랑 시공사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쪽이 좀 많이 심해서 그리고 저기는 매 연중 거의 생산을 하거든요. 매월 막. 그렇지만 저희는 그 기간은 약간 작물이 빠져 있거나 약간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긴 한데 저 복합동 쪽은 심각하죠. 매우. 심각한 곳에 비해서는 피해가 덜하나? 덜하죠. 이곳 과체동도 역시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죠. 왜냐면 누수라는 부분이 작물에 가해지면 전염병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좀 심각한 타격이 오고 또 곰팡이병이나 생기면 또 약을 자주 쳐야 되기 때문에 약값도 뭐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근데 보통 우리가 스마트팜 하면 최첨단 기계 장비, 잘 지어진 온실 뭐 이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설마 비가 셀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누수가 자주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주 있었죠. 비만 많이 오면, 그리고 눈이 엄청 많이 오거나, 그럼 눈이 녹았을 때, 그때 막 비리 그냥 저희들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다시는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시행했을 텐데 제대로 된 대책을 그러면 내세우지 않았던 건가요? 솔직하게 저희가 이제 3년 차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하자봉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늑장 대응이고 일을 어떻게 보면 키워왔던 거죠. 빨리 신속하게 저희가 뭐 보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항상 뭐 발견이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좀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농업이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얘기하잖아요. 역시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분도 3년 정도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어디인가에 가서 정착해서 이제 완전 농업인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실 텐데 새로운 그런 기수들이 또다시 교육이 끝나면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나가게 되면 3년 차 나는 기수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야, 이곳에서 3년의 임대 기간을 여기서 채워야 된다고? 이런 불평불만 내지는 걱정의 시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요즘 특히나 새로운 지자체들이 많이 또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잖아요. 말고도 지자체 각제별로 또 짓는 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를 가려고 하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청년 농업인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시의 귀농에서 여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업한 지 한 3년 차 되고 있고요. 과체동에서 토마토 농사 짓고 있는 배광진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주하면서도 입주하기 전부터도 문제였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이미 완공이 저희가 입주하기 그 전에 이미 훨씬 전에 됐어야 됐는데 이게 늦춰져서 저희도 이제 7월에 입주해야 되는데 뭐 8월에 입주하게 되고 조금이긴 하지만 저희 앞 기수 2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못 하고 2년만 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완료 시점이 늦춰져서 벌어진 손실은 저희는 그나마 꽉 채운 3년을 보냈지만 앞 기수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버리게 된 거죠. 기다리면서 완공을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 늦춰진 부분도 뭐 시설을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는 약간 예견되지 않았었나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스마트팜을 지으면은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공사하는 각각의 분야를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재나 뭐 장비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었으니까 설비 자체도 이게 도면대로 제대로 가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스마트 농업을 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을 설계인지 뭐 이런 것까지, 그게 뭐 도면대로 했다 이제 시공업자들은 도면대로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도면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는 감독들이 이게 당연히 이게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거를 그 공사하는 시점에서 지적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이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90억대 공사를 따냈는데 지금 뭐 확인 결과 돈의 굴지의 지역건설이고, 근데 이 지역건설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하도급을 주어서 진행이 됐고, 하도급 입장에서는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 이거 뭐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던 공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공업자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해도 이게 모니터가 책상 밑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도, 시공하는 사람도, 설계하는 사람도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진행이 됐어야 맞는 거죠. 예. 이게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으면 솔직히 사람 손길이 한 번 더 가고 신경이 한 번 더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동화라는 게 제가 컴퓨터에 미래에 입력해 놓은 조건, 뭐 환경에 대한 조건에 맞게 조건이 되면은 온오프거든요. 물이 그렇죠. 들어가거나 천창이 열리거나 그런 기계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확인하고 있다가 안 다치네 확인하고 온오프 이거 하면은 결국에는 수동이랑 똑같거든요.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고 작물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거는 천창이 뭐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어서 고온에서 한 뭐 몇 시간, 뭐 진짜 짧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얘네들이 고개를 딱 꺾여버리면은 이게 섬뜩한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적이 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양액기가 갑자기 안 된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온기에서는 물을 한두 번만 못 먹어도 얘네들이 이제 껄떡껄떡 하거든요. 근데 그 한 2시간 찰나에, 근데 그 2시간은 솔직히 잠깐 안에 사무실에서 뭐 하다 다른 일 하다 보면 금방 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작물은 그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죽어버리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냥 아예 죽어버렸다. 특히나 뭐 올여름처럼 폭염이 계속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 몇 시간에 수분 공급이나 창문 개폐가 되지 않아서 바람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 회복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은 드러내는 거죠. 철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육묘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면 그 비용이 다시. 자, 그래서 이러한 누수부터 천장의 창문 개폐 문제, 양액기의 결함, 스크린 모터 고장 등, 그래서 많게는 1인당 최소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들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렇게 김제 스마트팜에서 불거진 하자 논란과 관련해서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했고, 지난주 현장 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 책임 소재가 이제 가려지게 되면 피해 보상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을 나눠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과체동 저희 쪽에는 피해 보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쪽보다 덜해서 그런가 봅니다. 국합동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저희도, 근데 그거를 저희가 검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이 새서 얘가 곰팡이병이 들어서 토마토가 10개 열려야 되는데 5개 열렸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입증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미,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고 작물이 이렇게 시들고 곰팡이 피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보상을 원한다. 그럼 만약에 보험사 입장에서라도 입증해라.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거죠. 그 복합동이 피해가 상대적으로 이 거제동에 비해서 큰데 복합동의 임대형 청년 농업인들이 인터뷰하기를 꺼려하는 건 인터뷰하실 당시에도 이 마스크를 쓰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솔직히 저도 약간 염려가 됐던 게 여기가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고 저희는 입주해서 임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담당자들을 매일 보고 이 사람들 비에 거슬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어도 제 요구사항을 이야기해도 못 해줍니다 하면은 강하게도 해보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이상으로는 요구할 수 없죠. 안 된다고 하면.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김제 스마트팜 이번에는 복합동으로 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에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인데요. 복합동의 청년농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복합동에서 3년차 딸기 농업을 하고 있는 고택균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뉴스를 통해서 누수의 현장이 공개된 곳이 바로 이곳 복합동인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청년농 지금 그 공간에서도 누수가 심각했나요? 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그럼 지금 그 딸기 묘목들이 지금 다 고사한 상태인가요? 네, 물리적으로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파괴가 된 곳에서 병이 생겨서 다른 데로 다 옮겼기 때문에 4만 주 다 폐기한 상태입니다. 그 4만 주면 1000평입니까? 아니면 300평 구역? 1000평 최대한 비 안 맞는 곳에서 키웠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전부터 누수가 됐었기 때문에 괜찮은 곳에서 키웠었는데 네, 딱 400평 규모에서 키웠는데 거기에서도 누수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가 되는 곳을 피해서 그나마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피했던 곳마저도 이번에 좀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 누수가 되는 곳은 원래 통로 쪽이 많이 누수가 돼 있었었는데 재배 쪽에서는 누수가 미미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들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정확하게는 밝혀봐야겠지만 이번 장마 때는 2년 동안 겪지 못했던 누수가 호우뿐만이 아니라 그냥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속 중간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만 주 피해입니까? 일단 딸기만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은 어떤 걸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께서 허브하고 엽채류를 재배하셔서 설명이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 3년 차시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새롭게 나가서 이제 정착해서 나만의 어떤 스마트팜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을 텐데 지금 올해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금 손실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손실이 보더라도 결국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사를 다시 정리를 하고 지어서 그 다음 작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계속해서 기수들이 1년 8개월 교육받고 임대용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과연 들어와도 되는 것인가? 또 내지는 그분들이 들어올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후배 기수들을 향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여기가 잘 고쳐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기수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 스마트팜 농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4만 주가량 죽은 이제 딸기 묘목들은 다시 재생할 수는 없고 이미 너무 늦었기에 다시 묘목을 사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논산, 진천, 진주 이렇게 다니면서 다 알아봤었고요. 이제 한 달 동안 전국 돌아다니면서
좋은 묘를 최대한 알아보고 이제는 정리를 하고 예, 추가 비용이 좀 크더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참 피해도 피해인데 그 피해 이후에 또 해야 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2번, 3번 해야 되는, 그래서 맞습니다. 전국을 또 다녀야 되는, 그로 인한 또 비용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보다도 가장 큰 게, 예전에는 제가 농업을 안 했을 땐 몰랐지만 농민분들이 왜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는지 두 달 동안 밤새면서 심었던 게 하루에 착살나는 걸 보면 다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좌절감도 들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상황은 두 달 동안 애써서 심고 이 작물들의 수확까지 정성 들여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딸기는 단순히 한 몇 개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거의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18개월, 짧게는 거의 1년이 넘는 농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2년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임대농장에서 2년 동안 경험 쌓고 마지막 해 이걸 다 정리를 잘 해서 저만의 그 작형과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제 검증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게 발생된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준비했던 3년치의 거래처를 다 잃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을 겪는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가슴 먹먹해지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그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농민들의 마음까지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 속에서 빨리 제대로 된 그 수리도 돼야 되겠고 또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또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임대형 청년농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계세요? 네, 저는 바질과 허브 종류와 이제 유러피안 샐러드, 상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이곳 복합동에서 네, 맞습니다. 계시고, 앞에 분 인터뷰를 들었는데 딸기 피해가 컸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에 누수로 인해서 피해는?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 철거를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질 같은 경우에는 1만 주가 들어가 있던 상태고, 유럽 상추 같은 경우에는 1톤 정도가 이제 완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그때 비가 내렸을 당시랑 지금은 시기가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사실 좀 많이 막막하기도 했죠. 왜냐면 다 농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키우면 며칠 안에 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계획하고 키우고 가꾸고 작게는 한두 달 정도에서 길게 봐서는 여러 달을 키워왔던 결실을 내보내는 건데, 이제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다 보니까 바로 뭐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정부의 사업이고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 이 스마트팜의 사업이 네. 시작 단계인 설계부터 시공, 완공, 시기도 제대로 못 맞춰졌고, 지금 계속해서 올 한 해만 누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반복되어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과연 믿고 농업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그럼 어디서부터 원인이 잘못됐다고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지금 온실 천장에서 네. 다시 제도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던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여기를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그렇죠. 단순한 하자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해서 고치면 얼마 안 있다 또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왔다 보니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해서 질의도 드린 부분이고 현장 조사하고 지금 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입장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요청 드렸고 거기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들어서 저희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되겠고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청년농들의 말만 믿고 아마 피해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피해 보상 관련된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일단 아직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는 일단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고 이게 자가농이면 뭐 내가 내 시설을 지어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뭐 풍수의 보험이라든지 내 스스로가 감당할 일이지만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1년 8개월간 교육을 시켜줬고 3년의 임대료를 내고 이 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 시설의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당연히 임대형 청년 농업인들은 이 부분의 책임은 시가 있든 도가 있든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있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대요. 어디에다 대고 어느 기관에다 대고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소통 창구가 제가 볼 때 여러 개로 좀 나누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이곳의 김제 부안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도 소통을 하시고 또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김제시청이나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서도 지금 그 구획을 나눠서 기관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한 기관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국회의원 찾아가고 국회의원님 찾아가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여기 시가 김제시 밀원농업과라고 여기를 관리하시는 팀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일단 뭐 답이라던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과장님도 만나뵈서 물어봤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장님도 만나봤었고 시장님도 만나뵀었고 하다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신데 우리 여성 청년 농업인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임대 몇 년 차? 저 2년 차. 2년 차. 예, 어떤 작물 재배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번 천장 누수도 누수지만 양액기나 FCU 같은 문제도 있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름이어서 온도가 엄청 높은데
FCU가 이제 온실 냉난방기로 해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비닐이 찢어지고 이런 상태여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양익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게 노지가 아니라 배지에서 키우는 거다 보니까 드리퍼로 이제 물을 딱 몇 cc 이렇게 맞춰서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이 안 들어가다 보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물이 끊겨버리고 양액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얘네가 지금 심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 구획만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동 전체가 다 물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동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갈 때마다 확인을 하면서 이게 지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리고 안 들어가면 다시 눌러줘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벤출이라고 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수치를 맞췄는데 맞추고 몇 초 후에 다시 바뀌어요, 수치가. 그걸 계속 손봐야 되니까 지금 이게 농사를 지으러 왔는데 시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희는. 사실 초창기에 정부의 스마트팜 시범단지로서 상주와 김제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같은 출발선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스마트팜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누수를 비롯한 피해는 뉴스가 나오는데 상주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상주에서는 그런 뉴스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문의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농림식품부에서는 상주하고 김제 스마트팜 밸리의 설계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설계는? 네. 근데 이제 설계는 동일하겠지만 지을 때 당시에 제반 상황이나 이 시공을 한 업체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다름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사실 뭐 시공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일단 하자 부분에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하자들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